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조금 전에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좀 지속되는 모습인데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이 진상규명과 이 비극의 정쟁과는 정말 한 끗 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 이러한 미묘한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는 아마도 국민들께서 모두 다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 참사가 질서 유지와 안전 매뉴얼을 통한 대비라는 구조적인 그리고 또 상황적인 그런 요인과 일선 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보고 체계 그리고 정말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대응 이런 측면에서 행태적 요인이 함께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참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 당국 모두가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메워야 하는지를 정말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진상규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진 정치권의 어떤 논의들을 보면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 요인들 중에 일부만을 부각시켜서 정치적 공세에 사용하는 이른바 그 정쟁의 모습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치적 공세 또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명 진상 규명이 원칙이잖아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자꾸 정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시작이라도 해서 진상 규명하는데 민주당이 정쟁으로 흘렀을 때 그럴 때 비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시작도 전에 정쟁할 거니까 국정조사하지 마, 특검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국민의힘이 이 사건에 책임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예상도 못했고 대응도 제대로 못했고 또 원인 진상 규명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하면 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족한 부분, 경찰은 수사 대상만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자만.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지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 법에 또 그리고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권한을 사용해야 되고 큰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나아가는 것이 국민들께 도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 그리고 문책 대상을 두고도 여야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 대통령 같다. 본인 책임은 없습니까? 나부터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를 질책하든지 책임 추궁을 하든가. 근데 그게 없어요. 1단계 조치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여기는 파면해야 된다.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행안위 보니까 용산서장만 지금 타겟팅하고 용산서장을 지금 제물로 삼고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6시 34분부터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4시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경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휘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고 왜 그렇게밖에 대처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라는 분이 그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네,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경찰 책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찰의 책임을 넘기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까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에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일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현재 지금 이 참사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지키지 못했는가를 궁금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0월 29일 이전에 직전에 어떠한 대비가 있었고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이 사실 첫 번째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선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나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이 이제 입건되는 어떤 법적인 책임의 영역을 먼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히 이후에 이러한 보고나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인 원인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윗선에 대한 물음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참 이게 웃긴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임재 서장과 유미진 총경, 이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좀 황당한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고 이 서장들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나눠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이제 정쟁으로 가는 것이고요. 사실상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습니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있으면 처벌하면 되고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사도 전에, 수사도 전에, 진상조사도 전에 정쟁하는데 이것 자체가 뭐 진실을 밝히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주당보다 먼저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 대책 이것도 지금 빨리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장관 일단 대통령실로부터 사의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 수습이 먼저다 이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수습까지는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처음에 이 지금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상민 장관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퇴 수습까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금 발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했었는데 구조적인 그런 환경, 그다음에 대응 행태, 사퇴 수습 모두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이 책임 있는 책임자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이 일에 어떠한 그 요인을 제공했는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외에 국민들께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대응을 보면서 과연 이후에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맡았을 때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한 아주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의 책임자들 같은 경우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함께 또 거치 압박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저런 말을 한 걸 보면 본인 스스로가 사퇴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민 장관은 실은 이 사건이 발생된 원인은 제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점들을 밝혀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법과 제도가 없어서 못 고쳤다. 소방인력과 경찰 인력이 와서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경찰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인데 마치 이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게 안전을 지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휘를 못했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회피용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너무나도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이상민 장관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난 안전을 책임져야 될 행안부 장관이 너무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은 꼭 경질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어제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이 경찰이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의 이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모두 발언에서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의 책임자 문책 그리고 경찰 업무에 대한 개혁 이 두 가지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어떤 그때 경찰 책임자 그 컨트롤 타워 라인의 어떤 정말 방만한 그런 모습들이 밝혀지면서 이건 정말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정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이 부분을 크게 질책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런 조사의 범위가 이 경찰에 대한 수사와 문책으로만 좁혀졌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실은 조사라는 것, 진상 규명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을 어떤 구멍이 있다면 구멍을 메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단순히 경찰 당국의 어떤 책임만 진다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어떤 본질적인 해결에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차후에 단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 대통령께서 지금 용산에 거주하셨잖아요. 아니, 서초동에 거주하셨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경찰 전력이 거기에 투입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서에서 한 번도 대통령을 책임진 적이 없는데 종로서에서 용산서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병력의 어떤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과거에 이제 얼마 전이죠. 비 피해로 인해서 강남역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고 근데 대통령이 아파트에서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지휘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참담한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통령의 책임이 있고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화로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재난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급하게 한남동 관저로 이사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급하게 이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통령은 선제 타격의 표적이잖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인데 대통령이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이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아, 아파트에서 전화로 지휘해도 괜찮아 이런 개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안전 재난을 책임지는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자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적인 어떤 재난 안전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고 이해해야 하고 이걸 조치로서 해야지 마치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뭐 지휘하면서 4시간 동안 뭐 했냐고 다그치는 거 이 자체만으로는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편 윤익은 경찰청장이 그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의 보고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윤 청장의 이 말에 이게 특수본 논란까지 지금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윤익은 경찰청장 해명으로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그런 상황을 인지했다, 알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보고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특수본이라는 그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생각하면 이조차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이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찰이 과연 지금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경찰을 직접 이렇게 수사하는 것, 조사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갈수록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이라든지 혹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제3의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국정조사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사고 넘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민께서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입니다. 이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뜻은 확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는 하진 않지만 일단은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당장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황도 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벌어질 것 같은데요. 실은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여야 협의에 나서서 이걸 협의해서 합의로서 국정조사를 통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빼고 만약에 민주당만 한다라고 했을 때, 정의당만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정부에 대한 또는 정치에 대한 화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속성과 강제성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경찰 수사는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면 됩니다.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조사하고 하면 돼요. CCTV 분석하고 국정조사는 한 20일 이후에나 실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일의 기간 동안 강제수사라든가 할 것들은 다 맞춰놓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찰 조사에서는 할 수 없는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은 경찰 조사에서 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재난안전대책이 왜 보고체계가 왜 지휘체계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는 당연히 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각의 이 진상 규명 방식들이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찰 수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국정조사의 행태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것이 정말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각돼서 이제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해서 할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상설 특검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상설 특검 역시나 바로 지금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보다는 조금 더 그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완해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발 방지 어떤 대책을 세우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우리 여야정이 모두 다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까지 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가 문진석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돼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한 상황인데 일단 문 의원은 분명하게 자신은 거부의 뜻을 밝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름과 어떤 영정사진을 받아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진석 의원이 그런 의견들을 받은 것이지 그 의견을 가지고 실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우리 천안함 용사 46인의 용사가 있어요.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을 하늘로 보냈잖아요. 그 용사들의 이름과 영정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늘로 우리가 풍선을 날리게 하는 그런 행사도 추모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사이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얼굴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참사예요. 그런데 마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뭐 범죄자입니까? 희생자지? 이거 논란 자체가 웃긴 거고 행안부 공문에서 근조 리본에서 근조가 보이지 않는 리본을 촬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지위를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영정사진이 추모하는 그러한 영정사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논란인데 논란으로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뭐 여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 저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저는 존중합니다만 지금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사실은 그냥 일반인이나 뭐 어떤 일반 국민이 보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인사, 민주연구원에 속한 어떤 그 실제로 이 민주당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과 현재 국회의원 간의 대화라는 것에서 당연히 저희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한 것 같이 희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보기에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된다. 개인적인 의견 뭐 이런 것들보다도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더 본질적으로 큰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어떤 일부분만을 부각시키는 비극의 정쟁화를 넘어서 기획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가 지금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떤 용어를 써라라고 그렇게 어떤 행정 매뉴얼로 지시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 희생자들의 아픔과 이런 어떤 참사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어떤 기획의 냄새가 정말 짙게 풍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로서는 정말 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향해서 이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지칭을 해서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게 된 게 그 황운하 의원께서 지금 이 방송에 나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런 부분에 너무나 우리 경찰과 당국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사실 그런 측면이 다소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약간 어느 정도 침소봉대에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일부 아주 강한 표현을 좀 쓴 거죠. 일단 두 가지 논평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이 예결위에 가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 저는 사실은 옳은 행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충비 비판 받고 조금 더 품위 있고 정제된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계속해서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한 측면 이게 그 마약 수사라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뭐 성범죄 도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집중되어 있고 그 인원이 배치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촉진 변인이나 매개 변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전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너무나 침소봉대에서 정치 공세용으로 계속해서 프레이밍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마약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마약에 집중하겠죠. 마약 수사에. 그래서 137명의 경찰이 이태원에 갔는데 50명의 사복 경찰들이 마약 범죄 단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갔는데 이태원이 국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마약 수사가 불가능하죠.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마약 수사에 갔던 그런 분들이 현장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안전 대책 요원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뀌질 않아요. 전환이 되질 않아요. 사람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경찰도 검찰도 모든 관계 부처가 그냥 대통령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의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대통령실 집회
당연히 관리해야죠. 그런데 이태원에 참사가 일어날 것 같은 위기의식이 있었을 때 대통령실 집회에 참여한 경찰 병력들을 이태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경직성, 전혀 경직성이 있어서 이런 안전대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풍산개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풍산개를 관리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신구 권력 간의 공방이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놓고 이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것 같다. 그러면서 풍산개들을 정부에 반환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관계부처가 협의 중에 있는 것이지 무산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인데 이를 놓고 지금 여론도 완전히 갈려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에 대한 이 관리 법 규정부터 일단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고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 자격으로서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국가로 넘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서 받았던 고미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 한 마리도 당연히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탁으로 맡긴 거거든요. 위탁으로 맡겼기 때문에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유권을 넘기던가 아니면 위탁을 맡겼으면 위탁 관리에 대한 책임, 뭐 관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에는 지금 관리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떤 협의를 통해서 관리 비용이라든가 관리사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나셨냐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다 하기로 하고 시행령도 개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2번이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가 나서 그렇다면 아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런 고미와 송강의 소유권을 못 줄 거면 차라리 그냥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져가시라 반납을 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사료값 논쟁 뭐 대통령이 이 비용 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방이 지금 여야 간 설전으로도 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이 와중에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참 이렇게 엄중한 사태 이런 것으로 논평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좀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의견 지금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무슨 돈이 아까워서 뭐 비용이 아까워서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6월에 이 지금 그 풍산개들 관리하는 그 비용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진행이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좀 성의가 없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국가의 전 원수로서 이렇게 중차대하고 이렇게 국민적인 비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비판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건을 뭐 이렇게 정쟁으로 이끌어가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비판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기왕에 6월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완수함으로써 그냥 조기에 이 논란 자체는 불식시키는 것이 정치권의 여야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 부원장의 기소 일단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한 8억 4,700만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고요. 이 정치 자금의 목적이 대선 자금이라고 하니까 대선 기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발 뉴스로서 나오는 것이지 사건의 핵심은 결국엔 재판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발 뉴스에 너무 이게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 야당 측근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고 야당 대표, 야당 측근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기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야당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좀 지지를 더 받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금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이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가 되게 되면 이것이 상당히 정치권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유동규 일당이 거기서 만약 그 선에서 꼬리가 잘렸다면 이게 그냥 대장동 카르텔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그 그룹들끼리 나눠 먹기 한 그 정도의 사건에서 그쳤을 수 있었겠는데 이게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이 됐고 실제로 이것들이 용처가 어땠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그 정치 자금의 어떤 범위로 넘어와야 되는 그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정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에 대한 수사도 정말 진행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켜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디까지 카르텔이 연결돼 있는지 한번 지켜볼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